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은 이지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이스파이스의 역량 등급인 케이퍼빌리티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역량 등급인 CL1, 2, 3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세요. 특히 CL1과 2의 차이에 대해서는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예로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역량 등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하시고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한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보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음식은 맛있으면 좋겠고 건강에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상황을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로빈슨 크루소의 사진이에요.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어떻게든 먹는 야생 서바이벌의 상황이겠죠. 이 상황에서는 때로는 못 먹을 수도 있고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어느 날은 먹다가 탈이 나서 며칠 동안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배고픔까지는 어찌어찌 하여 해결할 수는 있지만 항상 맛이 좋고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 MBC에서 방영했던 진짜 사나이 예능의 한 장면인데요. 캠핑 또는 행군 같은 것들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경우 예상되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물을 챙기겠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지에 마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서 물건을 몇 개 사려고 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문을 닫았어요. 이러한 돌발 상황이 생기면 제대로 먹지 못할 수도 있겠죠. 물론 더 잘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즉, 어느 정도 예상한 것과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계획했던 음식과 맛 그리고 건강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예상과 빗나가면 맛과 영양소는 다를 수 있고 일관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상황, 광장시장의 풍경이에요. 어느 정도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재료의 수급 상황, 그리고 대상하는 고객층의 선호 음식 등을 고려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상황이겠죠.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맛과 양의 음식을 반복해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즉,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변수가 발생을 해도 일정한 범주 안에서는 일정한 맛과 건강을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설명드린 상황이 에이스파이스의 CL1부터 3까지의 상황이에요. 첫 번째 상황은 CL1인 performed, 수행함의 상황입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에이스파이스 관점에서 다시 보면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인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은 못하고 발생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중심의 활동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른 2차 대응을 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히어로, 팀 내 영웅의 존재예요. 팀에 영웅이 존재하는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불난 호떡집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정신은 없지만 어느 정도 좀 평온한 상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상황. 이 상황은 CL2 매니지드 관리됨의 상황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고 제약 사항에 따라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에 따라 수행을 하면서 목표 대비 반응을 하는 상황인 거죠. 에이스파이스 관점에서 보면 목표와 제약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그 기반 하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에 따라 필요한 준비도 하고요. 팀원이 전체적으로 전략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면서 계획 대비 차질이 발생을 하면 조치를 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CL3, Established, 구축됨의 상황이에요. 일정 수준의 수행과 결과물의 품질을 위해서 기준, 레시피들을 정의하고
상황에 따라 그 레시피를 조정하는 등의 테일러링 활동들을 실행하면서 판매 결과에 따른 재고나 수입 등을 관찰하면서 그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에이스파이스 관점에서 다시 보면 목표 달성을 위한 표준적인 기준을 정의하고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황에 따라 그 계획을 적절히 조정해 가면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관찰하면서 기준을 보완해 나가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상황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제일 밑에 있는 CL0 incomplete는 불완전한 상황이에요. 프로세스의 수행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CL1 performed는 수행함. 프로세스는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여서 목표가 달성되고 결과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CL2 managed 관리됨이고요. 프로세스의 수행이 계획도 되고 계획 대비 관리도 되고요. 계획 대비 편차가 있으면 조정도 해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역할도 정해되어 있고 수행된 결과물은 품질 보증이나 형상 관리에 따라 관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CL3 Established 구축됨입니다. 조직 수준의 표준 프로세스와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테일러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요. 조직의 기준을 활용한 피드백을 받아서 자산을 개선하는 상황입니다. CL3까지가 OEM이 요구하는 범위이고요. 이외에도 CL4와 CL5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OEM은 실제 자신들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프로세스 품질이 좋기를 바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CL4나 5를 요구하는 OEM은 저는 아직 본 적은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일반적인 예로 CL1부터 3까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에이스파이스 관점에서의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는 에이스파이스의 하나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CL1부터 3까지의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2번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CL1은 프로젝트 팀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필요한 활동을 거쳐서 시스템 요구사항서를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 요구사항을 분석했고 그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시스템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고객 요구사항과 추적을 생성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면 레벨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벨 2다라고 하면 이러한 모든 활동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계획에 따라 활동을 수행을 하면서 그 과정과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품질 보증과 형상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돼요. 즉, 프로젝트 계획서와 WBS에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과 이들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잡고 최종적인 결과 산출물이 갖추어야 하는 품질 기준을 사전에 정의해두고 이에 따라서 실제 검토를 수행을 하고요. 계획 대비 실행 결과, 실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산출물은 형상관리 저장소에 저장돼서 관리가 되어야 하죠. 레벨 3다라고 하면 이러한 모든 활동이 프로젝트 팀의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표준 자산에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표준 자산에 따라 어떤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수행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자산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즉, 시스템 요구 사양을 정의하기 위한 표준 자산이 정의되어 있어야 하고요. 프로젝트 상황과 특성에 따라서 조정하기 위한 테일러링 기준이 존재해야 되고 조정해서 적용을 해본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CL1은, 레벨 1은 엔지니어링 기술이 발휘되고 있는 상태예요. 팀 내 어떤 영웅, 개인들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발휘되는 상태고요. CL2는 프로젝트 팀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개선하는 사고방식을 탑재하고 있어서 프로젝트 팀 내에서는 지속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CL3는 무엇이든
조직 내에 좋은 사례를 기억을 하고 재사용을 하는 사고방식이 탑재돼서 조직 내에서 지속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한 가지 활동 또는 한 가지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케이퍼빌리티 레벨에 따라서 수행하는 수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2번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경우에는 목표는 동일해요. 고객 요구사항,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 요구사항 세트를 정의한다. 이것을 기반으로 시스템 설계의 가이드로 삼는다. 인 건데 CL1일 경우에는 8개의 활동이 대상이 되고요. CL2일 경우에는 거기서 11개의 활동이 더 추가가 되고요. CL3일 경우에는 거기서 11개의 활동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활동을 할 때 역량 등급에 따라서 점점 수행해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활동들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에이스파이스의 역량 등급, 케이퍼빌리티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오셔서 여기 보이는 메모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래 보이는 회사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에이스파이스를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